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825일) 1195개의 국가행사와 5년간 54개국 635개의 대통령 순방 일정을 기획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의전 회고록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 책에는 국가기념식과 해외 순방, 남북 행사 등 우리 기억 속에 감동으로, 때론 자랑스러움으로, 때론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대통령 의전에 관한 흥미로운 뒷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전 의전 비서관이자 공연 연출가인 탁현민이 직접 들려줍니다. 대통령이란 무엇일까요?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야기에 앞서서 저자의 프롤로그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난 5년 내내 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 정치적 이해에 따른 비난이었다. 그래서 쇼한다는 그 말이 나쁘게만 들리지는 않았다. 정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일이다. 좋은 정치란 진실과 진심을 담아 보여주는 것이고, 나쁜 정치는 욕망과 욕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수행했던 모든 일은 정치의 범주 안에 있었다. 우리에게 쇼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치고 쇼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 있던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쇼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가. 이 책에 문재인 정부 성과나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지난 5년간 있었던 대한민국 국가 기념식과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만 썼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그것만 쓰고 싶었다. 1825일 재임 기간 중 1195개가 넘는 일정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다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 썼다. 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대로 두었다. 사실은 언제나 진실의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 써놓고 보니 대부분 부스러기 같은 사연이었다. 대단한 일 뒤에 숨어있던 대단치 않은 이야기들이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거대한 담론이나 이념, 세상을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2021년 3.1절 대통령 연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비 내리던 기념식 중간 고 이무철 애국지사의 젖은 담요를 바꾸어 드리라는 대통령의 말과 눈빛은 여전히 또렷이 기억한다. 결국 추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 믿는다. 국민들도 결국에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문장으로 이 책의 문을 연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밀떡, 밀리터리 마니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행사 중에서도 군 행사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의 군부심이 빛났던 결정적인 순간은 공군 FA-50에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공군은 2년에 한 번씩 서울 아덱스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전시를 관람한 후에 비행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움직이는 비행기에 타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대통령님, 이번 아덱스 때는 FA-50에 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한창 세일즈 중인데 대통령님이 직접 타보시면 홍보 효과도 생기고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자신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타려면 사전에 교육도 받고 그래야 할 텐데 규정을 잘 살피고 문제 없으면 나도 타고 싶습니다. 네? 교육이요?
문제 없습니다.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탑시다. 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탑승을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에 탑승해 지상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한 건데 대통령은 하늘을 나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시고 사색이 된 경호처장의 우려를 듣고 나서야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통령은 이미 하늘을 날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공군과 경호처 의정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오히려 공군은 대통령 탑승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이후 비행 교육과 규정을 준수해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전투기에 탑승! 지금 상공에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해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착륙하시면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직전 갑자기 등장한 전투기에 영문을 모르던 내빈들이 환호했다. 외국 사절들과 행사 관계자들도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전투기는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무사히 착륙했다. 대통령은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셨다. 준비한 선글라스까지 찾아 쓰고 수고한 대대장과 함께 무대로 걸어오셨다. 이날 대통령의 축사는 축사라기보다는 자랑과 자부심에 가까웠다.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남미에서는 FA-50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고 폴란드와 30억 달러, 말레이시아와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이후 대통령은 대한민국 밀떡 끝판왕에 등극했다. 충성!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회의에서 영상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각국은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로 영상 코덱을 맞추지 못해 화면 연결이 안 되거나 오디오가 연결되지 않아 정상들끼리 화면만 멀뚱멀뚱 바라보며 손만 흔드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참가국이 많은 다자회의의 경우 반드시 한두 나라와는 중간에 연결이 끊겨 발언 순서가 엉망이 되기도 했다. 시스템을 주관하는 국가의 담당자는 매번 다른 참가국들의 원성을 샀다. 2020년 11월은 대규모 화상회의 3개가 연이어 있었다. G20, 한 아세안, 그리고 아페까지 연이은 일정이었다. 주최국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는 까닭에 우리 시간으로는 대부분 저녁 늦게 시작해 자정이 되어야 끝나는 일정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일정에 부담도 있었지만 서로 분할된 화면만을 바라보며 몇 시간씩 회담을 진행해야 하니 답답하고 지루하고 무엇보다 정상들끼리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만의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화상회의가 앞으로 정상들 회의의 새로운 형식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영상기술과 아이디어로 회담장을 만들고 그것을 세계 각국에 보여주고 싶었다. 화상회의 모델로 생각했던 것은 어벤져스 같은 마블 영화에서 간혹 등장하는 회의 장면이었다. 영화처럼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영화 속 장면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죠. 우리의 화상회의장을 본 각국에서 문의가 이어졌다. G20 정상회의 후에는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의전팀과 고위급 인사들 모두가 한국의 화상회의장 준비와 디자인, 그리고 사우디의 국기색과 맞춘 녹색 회의장을 아주 인상 깊게 봤다는 메시지를 세르파를 통해 우리 측에 전했다. 한 아세안 참여국들과 에펙 차기 주최국인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다. 심지어 국내 언론에서도 오랜만에 칭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첨단 화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정말 높게 평가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의 태도였다. 대통령은 2-3시간을 꼬박 넘기는 화상회의 내내 화장실 한번 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거의 유일한 정상이었다. 화상회의가 길어지면 대부분 정상들은 자신의 발언이 끝나면 자리를 뜨거나 대신 누군가를 앉히거나 심지어 연결을 끊기도 했는데 대통령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앉아 계셨다.
첨단의 시대, 최첨단 화상회의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장면은 멋진 디스플레이나 놀라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며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태도였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아서 해외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말들이 흘러나왔을 때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안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바꿀 대형 이벤트가 필요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평창 올림픽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어느 올림픽이나 메달 공개는 전 세계인의 관심사로 주로 올림픽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이나 상징적인 공간에서 해왔는데 바로 이 올림픽 메달 공개 행사를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한 겁니다.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은 아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눈 덮인 평창에서 2018년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날 리셉션이 한창일 때 조수미 씨가 우리에게 대통령과 춤을 춰도 되겠는지를 물었다.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춤이요? 무슨 춤을? 조수미 씨는 이런 리셉션 중 외국인들 앞에서 대통령이 멋지게 왈츠 같은 것을 추면 크게 화제가 될 테니 한번 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본인이 잘 리드할 테니 대통령이 춤을 못 춰도 상관없다며 맡겨달라고 했다. 그럼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조수미 씨가 대통령에게 가서 춤을 청했고 대통령은 조수미 씨가 인사를 하는 줄 알고 일어섰다가 모두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세계 사교 댄스계에 강제 입문하시게 됐다. 이날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고 뉴욕과 서울을 연계한 메달 개봉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의 춤도 잔잔한 화제를 만들어냈다. 그 일이 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은 그때 조수미 씨가 춤을 추자고 한 것이 미리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